안녕하십니까, 강영천입니다. 최근에 그 어떤 후배 의사분이 어, 자기 친구인 다이버가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. 아픈데 그래도 난 다이빙을 하고 싶어. 이거 해도 되는지 판단 좀 해주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저한테 그 문자를 보내오셨어요. 글쎄요, 이게 지금 뭐 어떤 확정적인 답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일반적으로 다이빙을 하는 그 의사분들, 그 다음에 잠수의학 쪽에서 그 시체말로 방구 좀 끼시는 분들이 정리해 놓은 걸 보면 대충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그 몸이 아플 때 어떤 상태를 우리가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. 첫 번째, 코가 양쪽이 다 뚫려 있어야 됩니다. 즉, 숨 쉬면서 코가 막히는 상태에서 다이빙 해보면 거의 대부분에서 하강하면서 압착을 느끼게 됩니다. 압력 평형을 하는데 지장을 받습니다. 사실은 이렇게 되면 다이빙을 못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코가 어느 정도 막히는 분들도 압력 평형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. 물 밖에서 해보면 귀에서 압이 느껴지고 하는 어떤 그런 압력 평형에 대한 판단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. 그런데 그게 꼭 그 물 밖에서 압력 평형이 된다고 해서 물 속에 들어가서 어떤 수압을 받는 상태에서 또 코에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이런 상태에서 꼭 그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. 그래서 글쎄요, 더 중요한 게 바로 내 몸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. 이게 도저히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 때는 안 하시면 됩니다. 그런데 사실 뭐 어디 멀리 가서 그 다이빙 한 며칠 하러 갔는데 이게 막 좀 애매하고 이럴 때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게 되죠. 다이빙은 다음번에 해도 됩니다. 근데 이번에 내가 만약에 다이빙 하다가 감화병에 걸리거나 혹은 고막이 터지거나 하는 이런 일을 겪게 되면 다음에 할 수 없습니다. 그런 부분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. 우리가 주로 이 몸이 아프다고 하는 것이 이제 감기 기운이 걸려 있을 때가 많습니다. 이제 감기가 걸리면 코가 막히죠. 코가 막힐 때 우리가 콧물을 줄이고 코를 뚫어주기 위한 약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. 이놈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부작용으로 불안증을 초래를 합니다. 그것은 여러분들이 약 받고 할 때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 우리가 수면에서 어떤 그런 가슴 울렁거림증이나 불안함을 느낀다면 당연히 다이빙해서는 안 되겠죠. 근데 괜찮은 것 같은데 수심이 깊어질수록 약발이 올라갑니다. 거의 대부분 약은 압력이 높아질 때 약의 효능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. 술 마찬가지입니다. 술이 많이 취한 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덜 깼는데 다이빙을 합니다. 하강을 해서 좀 지나면 술 기운이 더 올라옵니다. 여러분, 이거 굉장히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약물 중에 불안증을 초래하는 그런 약물이라면 어떻습니까? 여러분, 이거 물 속에서 어떤 불안감을 느끼고 하면 그걸로 인해서 분명히 어떤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 그 정도를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자, 감기가 있고 기침을 합니다. 근데 이 기침이라는 것이 글쎄요, 그 하강할 때는 당연히 그 압착이 오겠죠, 감기 때. 그러나 이게 투약을 하게 되면 코가 물 밖에서 뚫립니다. 그때 하강을 해보면 괜찮죠. 근데 다행히 요즘은 어떤 그 항히스타민제, 그 다음에 코가 뚫리는 그런
그 슈다패드 같은 약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약들이 24시간 효과를 나타내는 것도 있습니다. 그러나 그것도 개인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어요. 아침에 하강을 했는데 올라올 때쯤 돼서 만약에 그 약발이 떨어지게 되면 상승할 때는 역압촉이 옵니다. 이것 때문에 약 먹고 다이빙 하지 말라는 거고요. 또 한 가지가 방금 말씀드렸던 약물 때문에 어떤 다른 불안증 같은 합병증이 생기면 이 다이빙에 좀 곤란한 점이 생깁니다. 그 다음 기침을 심하게 하면, 제가 최근에 한번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. 기침을 심하게 했을 때 사실은 물속에서 기침해도 괜찮습니다. 여러분들 그 호흡 2단계만 입에 잘 물고 손으로 딱 쥐고 있고 하면 그 상태로 그냥 해서 기침해서 밖으로 빼면 됩니다. 그런데 이거를 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입에서 호흡기가 빠지게 되면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. 사람들이 당황하고 하다 보면 뭐 호흡기를 못 찾고 하면요. 그런 점에서 기침을 심하게 할 때 그 호흡기를 쥐고 하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기억이 있고요. 그 다음에 기침을 많이 심하게 해서 내가 폐 속에 만약에 공기가 하나도 없으면 깊은 수심에서 압력을 받으면서 폐가 압착을 일으키게 됩니다. 이거는 그런 상태에서는 숨을 들이쉬도 잘 안 됩니다. 그래서 기침이 아주 심할 때는 다이빙을 하는 게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. 가끔은 그 기침을 심하게 하다가 고막이 천공되시는 분도 있으세요. 이것도 좀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 확실합니다. 제일 중요한 거, 어떤 이유든지 어디서든지 내가 다이빙을 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는 안 해야 됩니다. 내 몸이 내 의지에다가 의사를 전달할 때는 내 몸의 말을 듣는 것이 맞습니다. 여러분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다이빙 하시고요.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그 손녀가 물속에서 노는 장면 잠시 보여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.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